주위 분들 보면은 창업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창업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조용하네요. 아무도 없나 봐요.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바로 졸업하자마자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디 회사 들어가서 인맥 조금 쌓고 네. 좀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당히 배웠다 싶으면 나와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창업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은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나 각 대학교에서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에도 비슷하게 점점 창업을 사회적으로도 좀 더 격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업난이 중국에서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을 이제 상대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7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8%만이 아예 창업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창업을 중국에서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자수성가를 한 부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PIIE에서 실시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부호 비율이 한국이 되게 높아요. 한국이 74.1%인 반면에 중국은 2%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창업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중국에서 그 창업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맞아요. 분위기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白手起家. 그 어떤 뜻이냐면 가진 거 아무도 없이. 네, 가진 거 아무도 없이도 창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궁금한 게 마이셔 지자에서 마이셔가 혹시 바이가 깨끗한 손바닥. 백수? 아니요. 쇼는 손이란 뜻인데 그냥 직역하자면 깨끗한 손바닥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근데 지자에서 짜는 집이잖아요. 가진 게 없는 걸로 집을 일구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창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정부 그 창업에 대해 정부니 그 세금 혜택도 해주고 심지어 그 감면까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창업에 그 은행보다 작은 이자로도 그 자금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그 정부도 클래스 같은 거 강의 같은 거도 해주고 여러 반면에서 지원해주는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내 창업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 동아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템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선정이 돼야 여러 가지 지원금도 받고 사무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아이템을 누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갖고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가 많이 아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준영 씨가 얘기했듯이 예전에 비해서 한국에서 창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된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성공적인 사례 뭐 그런 거가 도움이 된 게 있는지. 제가 20살 때 일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고깃집은 워낙 음식점 중에 하나로서 되게 레드오션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창업을 하신 분께서 대표님께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데 와. 그런 레드오션에서도 살아남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만든 연기 안 나는 그 꼬치구이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식 바비큐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레드오션이어도 자기가 강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템들이 있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창업하면 이제 저희처럼 젊은 친구들이 딱 떠오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몇 분이 계시거든요. 좀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郭敬明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작가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웃어요? 엔터 쪽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는 주로 영화, 잡지, 책 등 모든 엔터 쪽을 다 망라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분도 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실, 나오이라고 하는 작업실을 처음으로 이제 설립하고 그리고 점점 키워서 그렇게 회사를 진짜 크게 키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회사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그분도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제 중국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롤모델로 삼는 분들도 많고 중국에서는 그 타오바오, 아리바바 타오바오 하고 나서 그 인터넷에서 가게 여는 것도 되게 핫한 거예요. 쇼핑몰 같은 거예요. 그 실제와 가게 여는 거 다르게 그 인터넷에서 가게 여면 되게 그 스텝가 되게 심플이에요. 간단해요. 네, 그 먼저 그 웹사이트 정하고 자기의 신분증 같은 거 스캔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에 통과하면 가게 열 수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바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는 언니가 쇼핑몰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이제 고객이 없었어요. 막 이런저런 세일도 해보고 행사도 해서 없었는데 이제 좀 돈을 좀 줄여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모델을 해서 막 촬영도 하고 휴학을 했더라고요. 휴학을 하면서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옷도 다 다양해지고 고객도 훨씬 많아지고 좀 그렇게 해야 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랑 좀 운이랑 같이 따라줘야. 그렇죠. 쇼핑몰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쇼핑몰도 하나의 레드오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쇼핑몰은 옷을 구매하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옷을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 그거 알아요. 한 달에 일정 금액 10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를 지불한 다음에 8만 원? 그 정도를 지불한 다음에 선택한 옷들이 집으로 대여해서 오는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여러 가지 막 명품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빌려줄 수 있어요. 네네. 만약에 무슨 자기 먹을 때 무슨 붙이면 어떡해요? 묻으면 배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 옷이 편하긴 해요. 그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만의 사이트 그런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 만들어준데 근데 사이트 만드는 거 하나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통과해야 할 심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창업을 시작하려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뭐 이건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 비슷하겠지만은 일단 창업 자금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창업을 하려면 자기만의 작업실을 또 구하는 것도 또 힘들 것도 같고 그리고 필요한 설비 같은 것도 또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찾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 대학생이라면은
창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중소기업, 정부기관, 산하기관 중에 중소기업청이나 뭐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해야겠다 창업. 수익 빨리 오늘부터 준비해. 경쟁자도 이제 대학생들 경쟁자가 묶여 있는 반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일반인들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창업하면 꼭 성공하는 거 처음부터 핫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 그 전에 핫하기 전에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버틸 수 있느냐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유라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창업을 하고 이제 이 창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난 후에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도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반짝 이제 창업했다가 반짝하고 사라진 그런 체인점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그거를 유지하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스트레스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하기 전에도 24시간 일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진짜로. 이게 너무 흔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만약 한다면은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싶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단 숙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외국인들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전 체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시카고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미대생이나 아니면은 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이제 작품을 이제 팔 수 있게 APP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뭐 등록해서 뭐 작은 작품이라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대생들은 드는 돈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자신의 아무래도 그 작품들은 그냥 자기가 소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양원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좋은 요양시설을 제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뭐 요양원 간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옛날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좋게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요양원보다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요양원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대기업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고 그걸로 이제 요양원을 이렇게 차리면서 하면은 그 기업한테도 이미지가 좋잖아요. 오, 그렇죠. 들었어? LG. 내가 얘네 투자해줬대 요양원 이러면서 서로 일민하는 관계로 이렇게 하고 그럼 싶어요. 계획서를 대기업한테 보낼 때 이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당신네들의 회사 이미지를 이러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수문 씨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 거 꺼내기가 좀 아니에요. 저희 나이에서 진짜 생각하지 못한 그쵸. 생각이 되게 성숙했어. 칭찬받았어. 저는 그냥 평소에 그 과자 같은 거 되게 많이 즐겨 먹어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신상품 집에 과자 많잖아요. 네, 어떤 신상품 나오면 다 맛보고 싶어요. 근데 맛보고 싶어. 네, 근데 사이즈도 그렇고 가격도 솔직히 많이 맛보면 다 맛보고 싶으면 돈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자 살 때도 어떤 샘플 같은 거 다 같이 만들어 한 박스 같은 거 넣어서 다른 브랜드 다른 맛 그런 거 다 샘플로 하나씩 들어가서 그런 거 먹고 진짜 마음이 들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 큰 사이즈로 사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괜찮다. 이거 왠지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과자. 부끄럽네.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하지만 하지 말아요. 장난이에요. 이거 진짜 체계 쪽으로.
네, 대륙을 주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려는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업 특징에 따라 또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자회사를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인수합병은 또 다른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인수합병.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경제 전문가 이한경입니다. 아, 이제 좀 사기꾼 냄새가 솔솔 나요. 믿고 가도 되는 건지. 좀 연기가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자칭 일단 사회 전문가 겸 경제 전문가라고 해볼게요. 네. 자, 의심은 거두시고요.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요.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이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럼 대단하네요. 저는 사회 전문가 페이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기업이 외형적인 성장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한다거나 신기술을 획득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의 창업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비용을 또 줄일 수 있고요. 또 경영상의 노하우를 또 쉽게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분 전문가의 정말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투부터 조금 바뀌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업들은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곤 하는데 자,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전 세계 시장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액은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2017년에는 11%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초대형 해외 인수합병은 2016년 103건에서 2017년 89건으로 감소한 상태였죠. 네, 2016년은 이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성장이 피크를 찍은 한 해였는데요. 네. 이때 해외 인수합병의 4대 천왕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바로 안방보험과 완다그룹, 하이난항공, 푸싱그룹이 4대 천왕의 주인공입니다. 네, 언급된 이 기업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거침없이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나섰는데요. 2015년 8월 위안화 환율 개혁 이후에 위안화가 절하되고 이 절하가 지속되자 중국의 해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됐고요. 결국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인수합병이 2017년 대비 증가해서 2016년 피크를 찍었을 그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의 명확하고 분명한 투자 정책 발표로 인해서 해외 인수합병 역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곳에 인수합병을 하겠죠. 네. 그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중국의 유망 사업군과 또 올 한해 중국의 어떤 분야의 사업이 두드러질지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4명이 이렇게 경제 전문가로 빙의한 가운데 오늘은 더욱더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그 첫 번째 내용을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명품 브랜드의 포식자입니다. 네, 이 중국 자본은 최근 들어서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하나하나 사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중국 기업들이 명품 업계에 큰 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월 말에는 중국 푸싱그룹이 프랑스 명품 그룹의 브랜드인 랑방을 인수했는데요. 네, 지금 언급된 이 푸싱그룹은요, 정말 인수합병계의 큰손 중에 큰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명품을 사들인 중국 기업은 푸싱그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산둥 루이그룹 역시 2월에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발리 지분 75%를 약 1,330억 원에 인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지난해 새롭게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SMCP 그룹을 인수하면서 명품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산둥 루이를 중국의 최고 명품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명품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7 중국 명품 전자상거래 백서에 따르면
세계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 21% 그리고 미국이 22%로 거의 동등한 지금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중국은 2%씩 뛰는 추세라고 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국 명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명품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샴페인, 화장품 등 유명 브랜드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요. 또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명품 브랜드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을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잉치키, 잉치키. 이게 뭐죠? 치킨인가요? 설마 치킨? 치킨? 로봇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못 줄 수 없어요. 자, 이제 할게요. 자, 키워드 두 번째는 바로 트랜스포머를 꿈꾸다입니다. 트랜스포머. 자, 트랜스포머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이지만 자동차 그 이상의 존재겠죠. 그렇죠. 중국의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는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게 꿈인 걸까요?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볼보 자동차 광고 끝무렵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Made by 스웨덴이라는 문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2010년 중국 지리 자동차에 넘어간 이 볼보 자동차 광고에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차량 안에도 새겨져 있고 팝업 매장에도 이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근간이 스웨덴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볼보를 포함해서 로터스, 프로톤을 삼킨 지리자동차가 또 한 번 일을 냈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 기업 이름을 들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모기업의 벤츠.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하네요. 와. 우수한 실적이나 성장세보다는 과감한 해외 인수합병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지리자동차였는데요. 네. 이번 벤츠 인수건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리 자동차가 볼보와 벤츠를 인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비행 자동차를 만드는 스타트업인 테라퓨지아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점과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인수했다는 거죠. 네, 이 지리 자동차의 인수합병 행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리 자동차의 인수합병을 통한 이 성장은 정말 이러다가 아까 그 2인치 트랜스포머도 만들어내지 아니에요? 네, 않겠는가 한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네, 볼보에 이어서 벤츠까지 합체한 지리자동차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게 중국인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나요? 그렇죠. 일단 이 지리 자동차의 이미지가 신뢰의 아이콘이에요. 중국에서는. 네. 게다가 이렇게 볼보와 벤츠의 지분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중국도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자동차 업계의 발전 속도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리자동차의 이번 벤츠 인수건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어떤 흐름으로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리자동차 외에도 기술력 증진을 위한 인수합병을 꾀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가전 공룡 기업이라고 불리는 메이디 그룹입니다. 네, 이 메이디 그룹은요, 이스라엘의 로봇 솔루션 업체를 인수한 상태인데요. 네.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업체인 쿠카 인수를 마무리하고 또 바로 추진된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메이디 그룹이 로봇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네, 이 메이디 그룹은 쿠카를 인수함으로써 로봇 부품에서부터 로봇 제조까지 아우르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가전제품 기업과 로봇 기업의 만남, 정말 기대되는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자, 저희가 명품부터 자동차 기업까지 중국 기업들의 최신 인수합병 소식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분야일지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셋. 브라질 워입니다. 브라질 워. 갑자기 브라질 워? 전쟁?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바로 브라질에서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공유 업체들의 전쟁 때문입니다. 네. 이 중국 최대 공유 자동차 기업은 바로 디디추싱. 이제는 척하면 척 나오는 이름인데요. 네. 디디추싱의 경쟁자로 늘 거론됐던 우버와의 2차전이 바로 브라질에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디디추싱이 브라질의 차량 공유 업체인 구보를 인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중국 내 사업에 집중을 하던 이 디디추싱은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경 씨, 이게 브라질의 구구가 어떤 업체인가요? 이 구구 같은 경우는 우버도 뚫지 못한 이 브라질 차량 공유 업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인데요. 네. 2012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브라질 400여 개 도시에 진출을 했고 30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와 1,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인 브라질 시장에서 구구와 계속 경쟁하면서 출혈이 컸던 우버는 이 디디추싱의 구구 인수가 당연히 달가울 리가 없겠죠. 네. 이제는 구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디디추싱을 등에 업은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이 디디추싱이 뭐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글로벌화 추세도 굉장히 무섭네요. 네, 최근에는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합자회사를 또 설립해가지고요. 일본 택시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브라질에서 전쟁이냐? 왜 하필 브라질 업체를 인수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차량 공유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2억 인구의 브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많구나. 네,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우버가 또 현재 여행객이 많은 상파울루와 리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디디추싱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 영역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여러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참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해외 기업들을 엄청 사들인다는 점인데요.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함께 사들인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겠죠? 네, 또 중국은요, 20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지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첨단 기술을 다 이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할 공식적인 수단으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첨단 기술들이 중국에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제도적 장치 보강도 서두르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기업에 팔리는 첨단 기업이 늘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전체에서는 지난해 IT 기업 25곳이 중국에 팔렸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더 고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든지 스케일이 남다른 중국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도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즈 바이바이.